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2021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지난 3일 닷새간의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자동차 공연장 도입이라는 비대면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춤을 추면 흥이 나고 흥이 나면 살맛이 난다. 지난달 29일 개막한 2021 흥타령 춤축제가 지난 3일 폐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축제는 개최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 축제를 코앞에 두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컸지만 천안시는 자동차 공연장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매회 최대 150대의 차량을 입장시켰고 축제 기간 2,300여 대의 차량에서 관람객들이 축제를 즐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천안에서 매년마다 하긴 하는데 작년에 안 했거든요. 네. 코로나 워낙에 심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자동차 극장을 해서 그래도 좀 가족들 같이 와서 지금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메인 행사인 춤 경연대회는 예선 통과자에 한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결선 심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전국 춤 경연대회 일반부에선 WSD 1820팀이, 대학무용부에선 아주대학교 센터팀이, 스트릿 댄스에선 더 스토리즈 팀이 각각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각종 부대 행사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축제장인 삼거리 공원에선 차 안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천안시청 봉서울 앞에서 열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천안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천안의 발전을 희귀하는 흥타령 춤축제는 변함없는 천안 시민들의 행복이자 천안 시민들의 무한한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2021 천안 흥타령 춤축제. 부디 내년에는 차 안이 아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신명나는 춤판을 즐길 수 있게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문예회관 건립 사업의 첫 단추인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오는 12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경제성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아산 문예회관 건립 사업을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결정한 아산시.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은 민간 건설사가 건립을 하고 아산시가 임대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당초에는 결과가 8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보완 작업을 거치며 오는 12월 말로 미뤄졌습니다. 관건은 경제성 입증입니다. 편익 비용 비율인 BC가 보통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타당성 확보 이후에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산시는 문예회관을 오는 2023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하겠다고 밝힌 상황.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문예회관 건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지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도시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에 경찰서가 없어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우려를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행복도시를 관할하는 세종남부경찰서가 5일부로 정식 업무에 들어간 겁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남부경찰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착공한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세종시청 인근에 자리한 남부경찰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본관동과 민원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엔 수사과 등 모두 9개 과에 경찰관 등 모두 25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6일 개설식을 열고 정식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0만 시민들의 치안을 책임지게 돼서 너무 어깨도 무거운 반면에 마음도 설렙니다. 자관 시민들이 가장 감동할 수 있는 치안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가 새로 생겨나면서 기존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경찰서는 세종 북부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됐고 관할구역도 나뉘게 됐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조치원읍을 비롯해 연서면과 전이, 소정, 전동, 연동, 부강면을, 남부경찰서는 신도시 전체와 금남, 장군, 연기면을 각각 관할하게 됩니다. 정부 세종청사로 집중되는 다수의 집회나 시위는 물론 도시 성장 과정에서 늘고 있는 치안 수요 상당 부분을 남부경찰서가 책임지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 남부경찰서 개소로 그동안 신도시 등 남부지역 주민들이 경찰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조치원읍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민원 업무 하려면 조치원까지 가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 집 근처에 생겨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아주 건물도 좋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아주 즐겁습니다. 이번 세종 남부경찰서 개소로 보람동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지방행정타운 조성의 마지막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1차 접종을 비롯해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이 추진됩니다. 사전 예약 일정을 김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소아청소년 중 16세에서 17세는 오는 29일까지 예약이 진행되며 접종은 10월 18일부터 맞게 됩니다. 12세에서 15세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11월 1일부터 27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임신부 사전 예약도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8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만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대상입니다. 기본 접종 완료 2개월이 지난 면역 저하자도 10월 18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되며 접종은 11월 1일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 예약이 가능하며 질병관리청 콜센터, 아산시의 경우 코로나19 종합콜센터 1899-7425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주택 청약 시장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기타 지역 공급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는데요.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세종시에서 이뤄진 한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 일반 공급 경쟁률은 2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청약자 24만여 명 가운데 85%에 달하는 20만 명 이상은 세종시가 아닌 기타 지역 신청자였습니다. 이처럼 청약 과열 경쟁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지역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자 세종시는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 지역 주택 공급 폐지를 재차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강준현 의원은 행복청 대상 국감에서 기타 지역 공급 비율 과다에 따른 투기 과열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타 지역 공급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지역 공급 폐지를 주장하는 세종시 건의안보단 다소 완화된 건데 세종시 탄생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당해 지역 공급 비율을 최대한 늘리는 절충안인 셈입니다. 원래 세종시가 탄생한 배경이 뭐냐면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인구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면은 수도권 당해 지역 70%, 그 다음에 수도권 20%,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지역 10%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현재 일반 공급 청약 당첨 시 전매 제한이 4년에 불과하고 실거주 의무 기간이 필요 없는 문제점을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 팔고 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전매 제한도 8년, 실거주 의무도 4년 이렇게 변경 이제 대안 제시하는 겁니다, 주장님.
이 문제는 그 국토부랑 같이 수기를 해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은. 국토부와 행복청은 현재 주택계획 수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연내 입장 정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금강 보행교는 세종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설물인데요. 금강 보행교의 건설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2012년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 현재 세종시에서는 국내 유일의 보행교를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준공이 연기되면서 상인들의 불만과 시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강보행교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원형 모양의 다리로 국립세종수목원, 세종호수공원과 함께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기대되고 있는 다리입니다. 세종시에서는 1,053억을 들여 행복도시의 환상형 구조를 담아 환상의 시간여행이라는 컨셉으로 레이저쇼와 미디어 파사드, 낙하 분수 등 다양한 시설과 휴식 공간을 계획하여 관광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용 도로를 복층 구조로 설계해 보행자와 자전거 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전 구간 응급 차량 통행을 가능토록 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렇듯 세종시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금강보행교. 그러나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와 잦은 우천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는데요. 폭우로 현장에 설치된 가교가 물에 떠내려가면서 진입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7월 예정이었던 준공 일정이 10월 말로 연기되고 준공 이후 개장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는 내년 봄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강보행교의 준공과 개장이 연기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준공이 된다 해도 문제입니다. 상인들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과 보행교 주변 해충에 대한 방역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대는 많이 했었죠.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가게에 좀 놔주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는 솔직히 있었죠. 주민들도 그렇고 운동을 못할 정도로 이게 많았다고 했는데 저 다리 짓느냐고 뭐 예산을 다 썼다고 방역을 안 해주더라고. 시청에서 저기에만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한 건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뱀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 관광이라고 하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가 버스가 들어갈 거야? 그랬을 경우 요 도로 중간 도로 있잖아요. 저쪽에 보면 거기까지 승용차가 들어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뭐 아이들이 뭐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도 잘 올 수 없을 정도로 길을 막아놓는단 말이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에. 금강보행교는 금강의 물이 찰랑찰랑한 아름다운 경관을 염두에 두고 계획된 다리지만 지난 2017년 11월 정부는 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세종보를 개방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금강은 수위가 낮아져 강바닥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어 처음 설계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날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금강보행교가 시민들의 큰 기대를 받는 만큼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요. 단순히 한번 방문하고 다시는 방문하지 않는 일회성 관광지가 되거나 그저 혈세를 먹는 구조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멋있네요. 뭐가 있었으면 좀 낫죠.
외부에서 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은 호기심이 가겠지만 두 번째는 뭐 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모양은 보기는 좋은데. 세종 시민들은 금강보행교가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포털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금강보행교가 산책 코스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야외에 쉼터를 조성하고 보행교의 상층부와 하층부에도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보행교. 일회성 관광지나 산책 코스에 그치지 않고 보다 나은 계획을 통해 세종시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행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산의 한 사슴 농장이 인근 도로공사가 지연되면서 소음 등으로 인해 사슴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아산시에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이미 사슴 이전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며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에서 사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은 씨. 농장과 불과 4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새 아산로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됐고 아산시와 건설사의 이전 및 관리비를 받아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슴을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6월 준공된다던 도로공사가 1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농장주는 예정대로 3개월 후인 7월에 사슴을 재입식시켰는데 공사가 올해 5월에서야 준공되면서 그동안의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슴 40여 마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농장주는 아산시와 건설사가 소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사 시작 전 농장에 알리기로 공문까지 보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아산시 담당자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까지 했지만 아산시와 건설사 모두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6월 30일까지 공사를 끝내준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7월 30날 사슴이 밟혀가지고 한 마리가 죽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전까지 안 해줬고 그 이후로 또 사슴이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슴이 계속 죽어나갔어요. 오히려 민원을 제기 후 아산시가 농장이 민가와 가까운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사슴 2마리 이외에 키울 수 없다는 행정명령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농장주는 지난 2014년부터 사슴 농장으로 등록해 운영해왔고 당시에는 주변에 민가도 없었다며 오히려 주택단지를 아산시가 허가해놓고 이제 와서 농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저희한테 2마리만 키우라고 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아산시는 사육 가축의 축종 변경 신고를 젖소에서 사슴으로 변경하지 않아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올해 초 관련 조례안 개정으로 가축 분뇨 배출자 및 사육 가축의 축종 변경 신고를 이행하면 현재와 같이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등 행정 공백으로 인해 해당 농장에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죽은 사슴에 대한 보상은 이미 사슴 이전을 조건으로 한 보상이 완료된 만큼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늦은 공사로 인해 사슴이 죽었다는 농장과 추가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아산시. 입장차만 커지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20일까지 아산페이 일제 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계도와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향상을 위해 오는 11일 대체 공휴일에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합니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미접종 외국인으로 사전 예약 없이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등을 지참해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 인근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면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대체 공휴일인 11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입니다. 아산시는 읍면 지역의 부동산 매매건을 중심으로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칩니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매매건을 정밀 분석해 매도자와 매수자, 대리인에게 공문과 질문지를 발송해 검토 후 불법 중개자가 발각될 경우 사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무자격 무등록자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천안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약을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화재에 취약한 복합자재, 단열재 등 불법 건축자재 사용 단속 시스템입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개월째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모니터링 시행기관으로 용역을 체결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노영욱 국토부 장관은 이달 중에는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박안주 의원은 소방 간의 국가직 전환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박 의원은 소방관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사무, 예산, 인사 등은 여전히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국가직화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최근 7년 동안 1조 440억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계약자의 소득 분위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보장 한도를 일괄 적용해 애초에 지급하지 않을 보장 범위에 대한 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공사보험협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22일까지 김치류 제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충청남도와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불량원료 사용, 감염병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입니다. 특히 고춧가루와 젓갈류에 대해서는 시료를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 확인할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불량업체가 의심되면 천안시 콜센터나 SNS, 담당 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무궁화 도시를 조성하고 무궁화 키우기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나라꽃 무궁화 묘목 보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는 이 기간 중 무궁화 식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3,200여 주에 이르는 묘목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궁화 도시 세종시 홍보물인 무궁화 핸드크림을 제공하고 무궁화 식재 방법과 계절별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